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빠르게 나누는 공파TV입니다. 귀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초고령화 시대가 우리보다 먼저 그렇죠. 이렇게 맞으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그거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꼭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우린 또 지름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주의할 점들은 또 뭔지, 그리고 우리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원래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오픈을 해버리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죠? 빨리 모시죠. 네, 그럼? 그럴까요? 네. 네. 우리 지금 모신 분은 제가 설명드리면 케어닥 대표님인데요. 케어닥이 저희가 어떻게 인연이 됐냐면 우리가 실버타운 전문 유튜버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몇 년 전부터 시니어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사업부터 시작을 하셨고요. 단순하게 요양사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니어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저희처럼 노후 주어지잖아요. 네. 결국에는 아프신 다음에는 요양시설에서 모시면 되지만 아프기 전에 건강하게 모셔야 된다. 이곳이 필요하다는데 이제 저희랑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 가서도 같이 만나게 됐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사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랑 코드도 맞고요. 박재병 대표님께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하실 것 같아서 모시고 또 그런 내용들 일본하고 우리랑 또 일본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 같아요. 제가 1차 소개는 소개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케어닥의 대표 박재병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2018년부터 요양시설 정보, 네. 그리고 간병인 교육, 육성, 그리고 요양병원의 간병 인력 네. 보내드리는 것, 홈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네. 이제 물리치료, 가사 혹은 요양 서비스를 집으로 보내는 네. 서비스를 했고 이런 부분들도 단순히 전화로만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앱을 만들어서도 해왔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런 시니어 주택, 혹은 시니어 하우징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메디텔이라고 하는 분야, 그리고 네. 요양원, 양로시설, 네. 시니어 타운들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영역까지 네. 골고루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데 앞으로는 엄청나게 하실 일도 많고 성장하실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성장해 가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 관심이었던 게 케어닥 케어홈. 네. 네, 이게 지금 1호점, 2호점, 지금 이제 또 3호점 용인에 앞두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케어 실버타운 쪽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주 뭐 빠르게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이야기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일본을 워낙 또 자주 가시고 그렇죠. 그쪽 방면으로 전문가시기 때문에 일본하고 비교해서 또 네.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일본에서 뵙고 정말 반가웠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좀 앞서서 뭐 선진국 일양을 떠나서 배울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공부를 하신 건데 네. 일본을 공부를 하신 이유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네. 왜 일본이냐, 네. 그러면 일본 말고 다른 데는 없냐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세계가 고령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순서대로 고령화되고 있냐를 보면 1번은 전쟁을 누가 먼저 했냐, 그리고 전쟁 이후에 베이비부머라고 하는 세대가 생김으로써 이제 노령화가 더 빨라지는데 빨라지는. 이거에 대한 순서대로 초고령화가 오더라. 이 팩터를 하나를 두고 또 하나 더는 그 뒤를 뒷받침하는 복지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두 개가 전체 시니어 사업을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전쟁이 먼저 났고 네. 그러다가 미국, 그러다가 아시아태평양 전쟁인 일본,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 전쟁,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베트남 전쟁, 네. 이 순서를 가잖아요. 그럼 초고령화 순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순서, 그러다가 미국, 그러다가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순서.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고 하면 유럽 사회는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잘 됐죠. 네. 복지 역사가 한 200년 정도, 짧게 보면 100년 정도 앞서있기 때문에 100년 정도 미리 준비한 나라들이랑 네. 이제 막 나라가 태동해서 20, 30년 복지법을 제정해서 가는 나라랑 비교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랑 비교를 해보면 일본의 제도를 따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예 노인복지법이라고 하는 자체를 일본에서 가져왔고요. 거의 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장기요양이라고 하는 제도는 일본의 개호보험 법 조항 자체를 92% 이상 카피한 거예요. 거의 다. 네. 예. 그래서 일본이 2000년도에 개호보험이라는 거를 출시를 하니까 당시 정부가 우리도 해야 똑같이 늙으니까 준비를 하자. 그래서 개호보험 출시한 해 2달 뒤에 개호보험 준비법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장기요양 준비법을 만들어서 8년 동안 준비하다가 2008년에 네. 장기요양법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실제
실제로는 소리가 비슷하군요. 거의 똑같다고. 똑같다고 봐야지. 근데 약간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일본에서 8년 정도 한 걸 보니까 일본이 너무 초반에 보조금도 많이 주고 대상자도 넓게 하다 보니까 예산으로 너무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한국은 8년 동안 준비를 했을 때 초반에는 우리도 크게 가자라고 가다가 대폭 줄여서 나온 게 장기요양 보험이에요. 그럼 저희도 뭐 줄이고도 있지만 앞으로도 더 줄이겠네요. 지금도 추세를 보면 요양원 개수가 옛날만큼 늘지 않습니다. 네. 또 하나는 요양병원 개수도 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은 점점 없어지는데 노인 인구는 매해 증가를 하죠. 그리고 돌아가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점점점 모자라니까 이거를 노인 돌봄 사업을 그리고 시니어 주거 사업을 정부가 리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기업으로 해야 되겠다. 그 추세에서 시니어 하우징, 시니어 타운 사업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일본은 그 개호보험이 실버타운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분리돼 있지. 있잖아요. 분리돼 있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그저 했다가 이제 그건 줄이는 추세가 될 것 같고 우리는 어차피 앞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냥 복지 차원에서 해가지고는 안 되고 산업화해서 어르신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토대로 해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공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반에도 일본도 개호보험 내에 실버타운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아예 다른 산으로 가다가 요양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90식 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의식주 전체를 요양시설에서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럼 의식주 전체 24시간에 대해서 보조금을 다 주는 거니까 정부 보조금을 보면은 이 사람 먹는 것부터 어마어마한 자고 거죠. 등등등을 다 보조금을 줘야 되네. 숫자로 말하면 한 200만 원을 매달 돌아갈 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와. 엄청나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집에서 돌봄 받으세요. 방문 요양, 방문 개호, 홈케어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집에서 한 명당 200만 원 쓸 거를 100만 원만 줄게. 그래서 의식 중에 지금 본인이 해결하세요. 예. 그래서 100 비율을 줄이니까 원래는 200만 원으로 한 명만 주던 거를 두 명을 주로 바꾼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 여러 집을 가야 되잖아요. 비효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들도 한 군데 모으면 더 또 절감할 더 수 절감 있겠죠. 되겠다. 그래서 시니어 하우징을 키워보자. 그래서 원래는 홈케어 비즈니스에 보조금을 주던 것을 시니어 하우징에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준 게 사실 불과 몇 년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에 계시면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는 맞습니다. 증명이 된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이야기 나눌 거 한도 끝도 없지만 네. 그래도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관심 있게 가서 보고 또 제도도 살펴보고 그랬을 때 일본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니어 제도 벤치마킹 할 만한 가져올 만한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호보험, 네. 장교양 보험 혜택을 아직은 실버타운에 못 받아요. 아예 이런 요양원 보조금 주는 대상군과 이 시니어타운 고객군에 대해서 혜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비싼 실버타운에서도 50만 원, 100만 원씩 보조금 받습니다. 거기에 50만 원 정부가 보조금 주고 개인 모험거 하고 주택연금 하고 국민연금 합치면 실버타운에 가실 수 있는 분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매달 50만 원만 보조를 받아도 그게 밥 문제는 해결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90씩이면 30기가 해결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매우 이런 범위가 넓어지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도 시니어타운에서도 이제는 요양원 가는 보조금 부분들이 아니라 금액은 사실 다만 50만 원이라도 보조금을 주면은 훨씬 더 풍부하게 시니어 서비스를 타운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 하나랑 또 하나 더는 아시겠지만 국내 시니어타운이 30몇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은 2만 개가 넘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공급이 부족한데 우리가 아무리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도 개수가 정해져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잘 만들어도 되겠지만 많이 만든 것 중에서 좋은 데를 가야 되는데 많이 만들어지려면 공급을 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줘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도 단순히 우리가 이제 뉴스에 나오는 PF 구조, 대기업이 몽창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리츠 구조나 부동산 펀드들이 이거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끔 개발 과정에서 금융 규제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대한민국 정책된 게 없고 이제 가끔씩 뉴스 나오는 헬스케어 리츠, 네. 시니어 타운 리츠 등이 조금 더 나와져서 우리가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게끔 시니어 타운 공급이 좀 더 많아지게끔 금융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그 분양형 실버타운이 없어졌다가 이제 다시 규제를 풀어서 분양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는 사실은 다니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규제 푸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예전에 문제가 생겨서 막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서 그냥 규제만 풀면 어르신은 똑같이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단순하게 너네들이 잘못 선택했지 이런 식으로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먹튀를 못하게 안전장치를 해놓고
해놓고 규제를 풀자. 그럼 예를 들면 실버타운이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50%까지만 예를 들면 분양이 되고 나머지 50%는 임대로만 운영을 하면 이 사람들은 사업에서 빠질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못 도망가게 해놓은 상태에서 규제를 어느 정도 풀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방법일 네. 것 같아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예를 들면 분양형을 다시 푼다고 나오는 아젠다는 네. 이제 큰 맥락은 이 고령화 사회가 너무 빨리 오더라. 정부가 뭔가 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특단의 대책으로 그 키워드를 내는 것 같고 네. 또 반대로는 그 실무자들도 분양형의 단점을 알고 있어요. 네. 대표님 말씀하셨던 먹튀 문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엮여 있는 게 지금 부동산 산업 자체가 안 좋으니까 안 좋죠. 뭔가 붐업을 해야 되는 네. 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그 세 가지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는 100% 분양은 안 되는 그런 제도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다행이네. 이거를 네, 50%냐 60%냐 70%냐 음. 이 정도 선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끝까지 좀 책임지는 운영 그래서 어르신들이 운영 걱정 안 해도 되게끔 하는 제도로 좀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은 방법이고 또 분양형이 있어야 된다. 저희는 저희끼리도 싸우거든요. 그렇죠. 저는 분양형을 풀어야 된다. 공파님은 풀면 안 된다. 네. 막. 아니 이제 해결책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저는 포인트가 사실은 어르신들이 실버타운에서 건강하게 사셔야지. 이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충격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제 젊은 네. 사람들이랑 달라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충격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장치가 있으면서 가면 훨씬 낫죠. 그러면 사실은 진짜 사업을 할 만한 자신 있고 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들은 싫어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걸 더 좋아하고 저희가 실버타운을 열심히 찾아간 이유가 그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분양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진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임대를 더 선호한다. 임대로 해서 끝까지 내가 모시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넓히려면 그럼 맞습니다. 문호는 열어야 되니까. 임대만 하게 되면은 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쉽게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